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3월 2일 화요일 3월의 첫 거래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공지해드리면 몇 번 말씀드려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사층범, 도용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요 카카오톡 단일 루트로만 상담받고 있고 저희가 연락드리면은 항상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이나 실장님이 상담을 하셔도 제 목소리를 꼭 듣고 금전거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외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런 뭐 작전주라던가 급등주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급등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사칭범입니다. 주의하시고 저희 쪽 확인하시면은 항상 저희가 이렇게 폼을 올려드리는데 카카오톡 불안하다 하시면 이 폼에다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모든 동영상 그 하단에 저희 쪽에 이렇게 이 제목 모바일로도 제목 클릭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상담 문의 요 폼이 있으니까 요 클릭하셔서 작성해 주시면은 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다우지수 멋지게 올라와 줬습니다. 근데 멋지게 올라와도 기존 구간 그대로죠. 잘 보시면은 요렇게 요 사이에 그냥 횡보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뭐 변동도 없습니다.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올라갔다 다시 복귀했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갔다 다시 복귀한 수준. 그냥 그대로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아직도 횡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파 위쪽으로 사상체육가 한번 찍고 내려오고 밑에 21선 살짝 이탈했다가 한번 올라온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텍사스 한파 쪽으로 해서 이제 뭐 기술주들 좀 어려움을 겪었고 금리 미국 장기채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감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그냥 일축시켰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현재 제로금리 동결하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가 상승률 2% 목표 달성할 때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적으로 고용 지표가 회복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용이 최대 고용까지 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미국은 최대 고용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소매 판매 정도 보시면 경기가 이 정도 회복됐구나, 그러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충족이 돼도 물가 상승률이 2%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후의 얘기고, 국채금리 장기채가 상승하는 것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30만 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던 것이 백신을 이제 공급하고 나서 이제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회복되겠구나. 당연히 그러면 10년 뒤 10년 만기 채권이니까 10년 뒤에 보면은 미국 경기는 지금보다 확실히 좋아지겠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지, 뭐 장기채가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온 것이고,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주식, 채권 뭐 다 올라오고 있죠, 지금. 유동성 장세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 나스닥 같은 경우 그 우려감 뭐 핑계대고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60일선 부근 지지력 테스트하는 정도의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 과열을 좀 시키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죠. 지금은 이렇게 이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21선 요 구간 넘어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21선 넘어가면 다시 한번 뭐 위쪽을 두들기겠죠. 14,000포인트 두들기고 14,000 넘어가면 이제 다시 한번 사상체 효과를 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50에서 3150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 빼꼼하고 한번 내밀고 그 다음에 상단 두들기다가 지난주에 아래쪽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을 한번 만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가 이제 상승이 조금 정체되면서 쉬는 구간을 정도 만든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뭐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거나 했다기보다는 쉬는 구간을 좀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주봉 차트로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수렴 과정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수렴 과정 끝나면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온다. 근데 돌바락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방향성은 뭐 돌파해서 지금 추세를 뭐 굳이 꺾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유동성 장세를 살펴보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자, 벤버냉키가 이제 주도한 시장이죠. 이때는 두바이 디폴트 그리고 피그스 국가 얘기가 나오면서 남유럽이죠. 피그스 국가 쪽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 조정의 핑계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뭐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한 차례 이제 회피를 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지금 휴식 구간이구나. 조금 지루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요 지루함이 끝나면 다시금 좋아지겠구나. 작년 8월에서 10월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굉장히 좋았었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지루했다가 그 후에 굉장히 좋았죠. 요런 식으로. 근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가 막판에 급등한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1월 초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지수가 좀 쉬어가야 된다. 대형주는 급등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급등하면은 지금처럼 쉬는 장이 나올 수 있고, 대형주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급등하면 이걸 슈팅으로 볼 수 있어요. 급등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죠. 저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우려감을 과하게 갖는 것보다는 숨고르기를 한번 하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는데 매수 규모를 이제 오전장보다는 조금 줄였어요. 요거는 아시아권, 특히 중화권 국가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항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요 오늘 같은 경우 뭐 하락을 했죠. 21선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뭐 메인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한 차례 밀려 있죠. 그래서 중국은 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양회에서 뭐 기대감 가진 다음에 뭐 21선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라던가 뭐 긍정적인 이슈가 들릴 수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일본 지수까지도 뭐 영향력 받아서 일본과 우리나라 이렇게 다 이제 상승 기조가 조금 꺾이는, 일본도 뭐 1% 상승해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가 밀린 거죠. 0.86% 하락을 했으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이제 위쪽에 21선 터치하고 유지되지는 못하고 장중에는 이제 2.77%까지 올랐었는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이렇게 쭈루룩 내준 겁니다. 그래서 중화권 국가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추후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뭐 종목들은 뭐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지금 뭐 시장 동향이 이제 불안하냐, 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였잖아요. 금리 인상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축됐고,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오스틴 공장 이제 삼성전자에서 뭐 중단된 거는 좀 아쉽지만 뭐 디램 가격은 강세고 이후에도 강세가 펼쳐지는 슈퍼사이클 예상된다라고 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반등은 나왔는데 상승 유지되지 못했지만 21선은 지금 다시 한번 넘어왔으니 상단 쪽으로 붙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지수에는 뭐 나쁘지 않은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강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15만원 쪽을 건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14만원 갭으로 돌파한 거 요 구간만 잘 유지돼주면은 하이닉스는 이제 14만원 위쪽에서 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14만 5천원 구간까지 잘 탈환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치는 이제 1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4만 5천원 요 구간을 넘었다 뺐다 하고 있는데 살짝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만 5천원을 안착해줘야 다음 목표치인 16만 원을 본다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추세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횡보, 상승한 다음에 횡보, 상승한 다음에 횡보 이걸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급등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과열을 시키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대형주들 급등한 종목들 쉴 때 하이닉스가 그래서 먼저 치고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다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오테크닉스라던가 이오테크닉스도 뭐 누누이 말씀드리고 이건 10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결국 뭐 10만원 부분까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와도 다시 한번 뭐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뭐 꾸준하게 뭐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종목도 조금 숨 고르게 하면서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요 위쪽 구간을 좀 돌파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한 32만 5천 원 정도를 강하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하락 밴드, 추세 밴드는 탈피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항받는다라고 하면은 요 아래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붙어가면서 이제 힘을 다시 한번 또 모아야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스티 좀 작은 종목으로는 예스티 같은 종목도 있죠. 예스티는 급등 후에 지금 요렇게 지금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요렇게 매수 타임을 계속 주고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아직 21선 못 넘어갔네요. 밑으로 내려올 때는 매수하시고 21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요 16,000에서 16,500원 정도까지는 기대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뭐 강한 모습을 보였죠. 저렇게 반도체 쪽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MSC 쪽은 당연히 뭐 따라서 좋아지는 것이고, 무라타에서 가격 인상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뒤를 잇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이제 고려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반도체 호황, 무라타의 가격 인상, 거기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기판이라던가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삼성전기 쪽에서 더 좋은 뭐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을 그냥 추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SC는 같이 움직인다. 약간 반도체가 형님이고 MSC가 동생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 5가 국내에서 완판 나온 거에 이어서 유럽에도 사전 계약 완판이 됐죠. 그래서 현대차 아이오닉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호불호가 있고, 주행거리가 500km가 안 된 것은 좀 아쉽지만 기존에 코나이브이 리콜되고 한 부분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조금 뭐 410에서 430 이렇게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행거리만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그래도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쪽에서는 이제 증설하는 부분,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보다는 오늘 뭐 부품주들이 좀 좋았죠. 뭐 현대위아라던가 이렇게 해서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예쁘게 받았는데 61선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터치 안 하고 살짝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뭐 땡큐 합니다 하고 뭐 매수하시면 되고요. 안 내려와도 뭐 지금부터도 뭐 여기까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73,000원 이런 구간까지는 분할로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모아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 칼럼이 오늘 올라갔어야 되는데 칼럼이 아마 내일 기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기고한 내용에 좀 난이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기고 후에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아이오닉에 대해서 오늘은 칼럼이 기고되어 있으니까 내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요 종목 중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부품주 중에서 만도랑 한온 시스템 좋아한다라고 기존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온 시스템 21선 이렇게 좀 붙여주는 모습 나왔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할 타이밍이 됐는데 좀 세게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좋았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뭐 과거부터 이제 전기차 히팅 업체 쪽으로는 뭐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뽐내는데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다시금 이제 주가는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조정까지 예쁘게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데 한온 시스템보다는 좀 약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수혜주 쪽으로 해서 오늘 급등이 한 차례 나왔었는데 유지되지는 못했고 21선 저항받고 이렇게 쪼르륵 밀려 내려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도올 같은 경우가 과거부터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상한가를 들어가서 이게 상한가 들어간 이슈인가 싶긴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뭐 4,000원 돌파한 이후에 뭐 강력하게 뭐 치고 올라갔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월 배터리 탑재량 같은 경우 2.5GWh로 전년 동월 대비, 작년 대비해서 50.6%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점유율 2위를 뭐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G화학을 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LG화학에서 분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100% 자회사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지금은 보는 겁니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동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LG화학 외에도 뭐 첨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좀 다들 좀 이제 수급적으로 많이 밀려 있죠. 그래서 수급과 심리적으로 좀 밀어내리는 거지 뭐 기업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LG화학이 저렇게 좋으면 LNF가 보통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LNF가 뭐 그렇게까지 뭐 멋진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턴어라운드 전망이다. 그리고 실적이 양호하다라고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호해지고 올해는 뭐 점점 이제 좋아지는 작년이 좀 어려웠고 이제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뭐 고점을 자꾸 두들기고 있고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 근데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은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보다는 좀 쉴 때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아테넥스가 이제 파트너사죠. 미국의 전이성 유방 치료제 오락솔이 FDA 시판 허가에 대해서 보안 요구를 요하는 서한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 FDA 결정이 조금 아쉽다라고 뭐 표현을 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양회 뭐 진입하고 하면서 한국 콘텐츠, 그래 한국 게임 이쪽에 대해서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이제 판호 접수 재개 기대감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뭐 좋은 종목이고 지금 조정을 예쁘게 잘 받고 있죠.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뭐 이렇게 급등 후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60일선 조정을 받는 종목들 많고 그리고 좀 과하게 밀린 종목들이 있어요.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수급적으로 뭐 악재성 뉴스를 괜히 내보내면서 혹은 이제 좋은 레포트를 내놓고 나서 전망은 좋다라고 하면서 당장은 좀 어렵다. 뭐 이런 특이한 말을 하는 레포트들이 많죠. 지금은 어려운데 올해는 좋다. 뒤로 갈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그런 레포트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시면은 이렇게 핑계거리로 해서 수급적으로 밀어내렸을 때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영향과 뭐 VR이야 뭐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좀 올라왔는데 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뭐 한 3.9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거의 4% 정도 올랐죠. 21선 회복은 못했습니다. 위메이드도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 아래쪽에 내려올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3만 원 뭐 중후반대 38,000원대 구간은 뭐 유지해 주는 게 뭐 낫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넘어가느냐 이 42,500원 요 구간을 탈환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은 게임주들도 자체 IP를 보유한 종목을 저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퍼블리싱보다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보실 때는 VR 쪽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VR 쪽도 여전히 관심 가져보실 수 있고 웹툰 관련주 같은 경우도 관심 가져볼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게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온라인 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도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이 부분은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최근에 이제 요즘에는 좀 뜸한 게 그래핀 관련주 소식들이 조금 뜸하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래핀 스퀘어가 뭐 이제 뭐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비상장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관련주들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움직임이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한 건 아니고 지금 뭐 요 이슈가 된 쪽으로는 뭐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핀 스퀘어랑 이제 뭐 MOU 뭐 체결하고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전통적으로 그래핀 관련주 하면은 뭐 국일 그래핀 얘기가 뭐 항상 나왔었는데 오늘 뭐 살짝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4,700원 넘어가면은 뭐 제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적어도 21선이라도 좀 넘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좀 뭐 최근엔 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그래핀 관련주들도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보실 만한 것 같아요. 국일재지라던가 아니면 상보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이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이제 그래핀 베리어 필름 같은 경우 국책과제 주간 기업으로 또 선정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XINC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핀 관련주에서 뭐 표면 처리 강판 기술이나 뭐 이런 국책 개발 과제에 참여한 적이 있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포스코가 이제 과제 수행 기관으로 참여했었으니까 뭐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도 있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나노메딕스는 지금은 사명을 이제 EM 플러스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핀 회사 이제 스탠다드 그래핀에 150억 투자하고 뭐 이런 뭐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뭐 했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저는 상보랑 국일제지 뭐 이런 쪽을 좀 선호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요런 뭐 테라제니텍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핀 관련주들 최근에 좀 잠잠했는데, 이렇게 당장 뭐 매수한다가 아니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제 원하는 구간을 돌파하거나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로 이제 뭐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쪽을 이쪽으로 보시고, 주도주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틈새 시장으로 올라올 때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3월 첫 거래일 날 시장이 그래도 상승세가 유지는 못 됐어도 어느 정도 이제 저는 2월에 그 안 좋았던 분위기는 조금 해소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장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제롬 파월의 발언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아예 일축됐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뭐이 다가오는 이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중국의 뭐 양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련주들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